세상을 바꾸는 스타트업 이야기,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콘텐츠 이슈스 스타트업 털어주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이탁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반장입니다. 군시렁 군시입니다. 막내 상대입니다. 네, 오늘 어떻게 이렇게 담백한 인사로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여러분? 오늘 컨텐츠가 굉장히 헤비할 것이니까. 굉장히 헤비하고. 왜 헤비하죠? 하지만 끊을 수가 없을 거기 때문에 초반에 짧게 빡빡빡 치고 가야 된다는 거죠. 뭔가 이렇게 중독성 있고 재미있는 그럼요.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저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프닝 따위로 재미있는 뭐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주인공은 저희가 아니죠. 오늘 네. 자, 오늘 컨텐츠 뭔지 우리 타코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핀테크 혁신 펀드와 계속해서 이제 콜라보 컨텐츠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핀테크 혁신 펀드는 대한민국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위한 펀드이고 네. 또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저희의 성장을 돕고 계시기도 저희 해요. 성장도 함께 돕고 계시고요. 네. 저희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 담당자님 다시 한번 샤워아웃 한번 네. 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 사에 계신 어떤 스타트업의 대표님들 아니면 담당자님을 모시고 네. 정말 우리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나누는 콘텐츠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한 스타트업이었고 너무 오늘 이 모신 분, 이 분도 기대가 됩니다. 바로 소개 한번 드릴까요? 네, 오늘 저희 함께 해주시는 분은 돈이 샘솟는다 파운트 파운트의 강상균 본부장님을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파운트에서 B2C 사업부를 맡고 있는 강상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파운트 요즘에 너무 많이 맞아요. 네, 보게 맞아요. 되어가지고 저는 실제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에요. 많이 요즘 파운트를 많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는 파운트가 요즘 광고를 좀 많이 돌리고 있는 게 네, 뭐 아닌가. 유튜브든 뭐 아니면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파운트의 어떤 좋은 소식들 아니면 정말 광고도 아주 많이 보고 맞아요. 있는데 이게 다 본부장님의 어떤 B2C 전략에 의한 것인지 오늘 좀 네.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B2C 본부장님이시기 때문에 저희 리스너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파운트 어플 그 어플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이제 그 담당을 해주시는 게 우리의 오늘 강상균 본부장님이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소개를 길게 해드린 것보다 본부장님 저희가 좀 길게 소개했지만 한번 간단하게 소개 어떤 일 하시는지 또 우리 파운트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이제 저희 회사가 크게 B2B랑 이제 B2C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B2B에서는 주로 은행들에게 엔진을 설계해서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은 보험사의 변액보험 같은 것들을 저희가 사후 관리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서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B2B 파트의 또 다른 파트에서는 기관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일임 자문 사업들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하고 있는 거는 그게 아니고 이제 일반 고객들한테 파운트가 갖고 있는 이 인공지능 엔진을 활용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만드는 일도 하고 있고요. 그거를 알려서 쓰게 하는 일도 하고 있고요. 그걸 쓰는 사람들이 생기는 불만도 이제 해결을 하는 이 세 가지 서비스 마케팅적인 부분에서의 일들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제일 힘들 것 같은데. 네, 많이 그 힘들죠. 고객의 어떤 뭐 불만 사항 같은 거 제일 중요한 피드백이기도 하지만 또 그게 항상 이렇게 고운 말로 오진 않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되게 힘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작감의 동병상련이라 그랬나요? 동질감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저희가 느낀 파운트보다 훨씬 규모가 더 큰 것 같네요. 저 기관과 네. 그렇게 B2B를 한지 몰랐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가 이제 2015년 하반기였고요. 그때는 이제 그 자산관리 시장이 아직은 이제 열리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B2B에서 사업을 하면서 기술력을 넓히는 데도 집중을 이제 했었고요. 2018년 6월 말이 돼서야 이제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앱 서비스를 출시하게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전에는 더 이제 B2B 위주로만 하고 있었고 지금은 이제 B2B는 업계에서는 이제 B2B 업계에서는 파운트 하면은 대부분의 경쟁 그 비딩에서 지지 않는 상황이고요. B2C는 이제 약간 수면 아래서 조금씩 광고로 이제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고객들을. 서비스로 만나야 되는데. 서비스로도 광고를 통해서 서비스로 만나고 있다라고 그렇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네. 좋을 것 같고 네. 약간의 포장을 해보고 네.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또 이런 분위기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B2B가 저는 이번에 이제 조사하고 이제
처음에 이제 사전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B2B 부분이 굉장히 처음부터 하셨고 굉장히 큰 부분을 맞아요. 차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 일반 고객 입장,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접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서 저한테는 좀 재미있게 다가왔던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되게 아실만한 큰 회사들이나 은행들의 엔진과 네. 서비스 저희가 하는 거라서 아마 실제 써보신 고객들은 되게 많을 텐데 그게 기술이 이제 어느 회사의 기술인지까지는 모르고 나는 어느 은행을 쓰고 있다, 나는 어느 보험사를 쓰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실 거고요. 약간 일종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 네. 은행들한테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네, 좋겠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보통 우리가 보면 파워바이 구글, 파워바이 뭐 애플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는 파워바이 네. 파운트가 되는 네. 것 와. 같고요. 그럼 금융사에서 어떤 부분의 엔진을 공급하시는지. 일단은 퇴직연금 쪽도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퇴직연금. 펀드를 이제 그 운영하는 네네. 엔진. 그 다음에 대부분은 이제 보험사 쪽에서는 변액보험들이 네네. 다 펀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조금 더 딥하게 얘기하면은 그 판매하신 그 FC 분들의 근속 네네. 연수가 생각보다 길지 않으면서 그 방치되어 있는 그런 펀드들이 되게 많거든요. 가입은 그쵸. 했는데 맞아. 15년 막 납입해야 되는데 이거 리밸런싱도 한 번도 안 되고 맞아요. 한 번 접수한 대로 그냥 끝나고 이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을 카톡 기반으로 이제 계속 관리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서 나름 또 보험계에서는 히트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파운트 하면 로보드바이저로 더 유명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네. 이제 그 기술이 되게 어떻게 보면 은행권에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납품이 근데 은행이 알다시피 되게 보수적이어가지고 맞아요. 새로운 그 뭐랄까 기술이랄까 이제 그런 거를 잘 안 도입하는데 되게 필터가 그렇죠. 강해요. 조심스럽죠. 되게 많은 단계를 거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성공적으로 이제 시장 진입을 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계의 로보 어드바이저 시장들을 보면은 B2B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B2B만 하는 것들도 있고요. B2C만 하는 것들도 있는데 둘 다 이렇게 활발하게 하고 있는 회사는 저희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는 이제 B2C에서 이렇게 고객들이 알만한 그런 서비스들의 경우에도 아무래도 B2B는 사실 더 검증이 더 사실 빡빡하잖아요. 근데 그런 검증들을 이제 뚫고서 저희는 한 엔진을 사용하는 건데 사실 또 고객들은 뭐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알지 못하기도 하니까 요번 이 또 임팩트 있는 방송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아, 네. 그러면은 좀 원론적인 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네. 파운트라는 이름, 네. 유래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원론적이지만 네, 네, 소개 네. 부탁드릴게요. 파운트는 사실 뭐 대표가 이름을 지은 거라서 제가 그 이름을 짓는 과정에 있지는 않았고요. 네. 아. 파운트라는 단어의 이제 어원을 찾아보면 네. 그 샘이에요, 샘. 네네. 물 이렇게 뭐 만년필도 이렇게 파운틴 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식으로 이제 샘인데 저희가 이제 브랜딩 작업을 하면서 야, 이 샘이 어떤 샘이냐 이게. 그래서 어떤 이 셈인가요? 그러니까 분수라는 뜻도 있고 샘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렇게 물이 막 솟구치는 팍 터지는 이런 샘은 아니다 우리는. 왜냐면 그건 되게 뭔가 이렇게 비트코인 같잖아요. 그렇죠.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 같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질질질 이렇게 나오는 그런 느낌이. 아니, 끊임없이. 꼭 질질질 나와야 돼? 퐁퐁 약간 그 접시에 약간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넘치는 느낌의 네네.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의 그래서 되게 물이 흐르고 있는데 되게 부담스럽지 않은 뭔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다 흘리지 않을 수 있는 담을 수 네, 이런 있는. 약간 안정적인 샘 그래서 굳이 이제 이 샘이 어떤 샘일까를 저희가 화두를 꺼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느낌의 샘이다를 정의를 또 했었죠. 네. 저는 약간 이 표현이 어땠을까 싶어요. 한 마을의 어떤 그 식수를 담당해주는 우리가 약간 판타지 세계를 상상하면 우물. 그리고 한 마을의 우물이 되는 그런 파운틴이 아닌가. 그런 표현 다음에 필요하시면 네, 네, 네.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또 미트씨를 하시니까. 네, 네. 뭐라도 된다면 다. 네, 알겠습니다. 마음에 안 해야죠. 드셨나 네. 본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쨌건 뭐 이름이나 서비스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네. 또 소개가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봤고 지금 아까 살짝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아까 우리 타코님이 로보 어드바이저에 대한 부분 네. 또 핀테크니까 또 테크가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 투자 솔루션이나 뭐 아까 자산 관리 뭐 얘기도 하셨는데 로보 어드바이저 기술을 선택하신 이유나 뭐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네. 좀 궁금합니다. 사실 그 로보 어드바이저를 선택하기 이전에 그 자산 배분 전략이라는 것이 더 전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식 시장을 보면 이게 예측할 수 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파가 있고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파들의 이제 논리를 반대파에서 깨는 거는 언제 폭락할지 모른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패턴이 그대로 가는데 그게 한번 어긋나서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한 상태로 가면은 엄청난 손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회복하기가 너무 어렵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요. 특정 종목이 언제 오르고 언제 떨어질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그걸 모른다라고 하면은 어떤 종목이 언제 오르고 떨어질지를 모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러면은 다 산다. 다 사는 이유는 뭐냐면 지구의 경제는 성장한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거기에 기술 발전에 대한 어떤 상승폭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어떤 이익률이다라는 그렇죠. 전제에서 만들어진 게 이제 자산 배분 전략인데 이것을 가장 잘하는 애가 로보 어드바이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관관계를 분석을 하는데 이게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이제 최적화되어 있는 이제 상관관계. 그러니까 어떤 특정 상황이 냈었을 때 다 좋아지는 것끼리 가지고 있으면은 자산 배분이 잘 된 게 아니고요. 어떤 거는 올라가고 어떤 건 떨어지죠. 근데 그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이제 계속 이렇게 그 기울기를 완만하게 만드는. 그렇지만 전제는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수 있는 것들을 뽑아 놓은 것들을 가지고 섞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7, 8% 정도의 연 그 수익률을 추구를 하는 전략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그 박람회에 나가면서 자산 배분을 통한 장기 투자, 그것의 1인자, 로보 어드바이저, 파운트라는 이제 메시지를 정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정답이다. 저는 정답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뭐 답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건 확실한 답이다라는 거는 이제 이 전략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업에도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확실히 이게 되게 좋은 방법이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또 이제 말씀하셨던 정답에 정말 가깝구나. 네, 정답이구나. 그 약간 네. 자산 배분 전략이 저희가 네. 소위 아는 포트폴리오 전략이랑 네. 같은 거죠. 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맞아요. 네. 네. 이거 꼭 자기가 저 말 안다고 지금 저 말을 맞아요. 주는 네. 거예요. 하기 위해서. 아니죠. 그냥 리서너분들한테 이해도를 높이기 네. 위해서 한 거죠. 감사합니다. 근데 이건 너무 뜬금없는 질문인데 네. 저희가 뮤지카우 대표님이 오셨을 때 말씀하신 것도 연 8%의 수익을 얘기하셨거든요. 네. 근데 지금 파운트도 얘기하는 거 보면 이 자산이나 어떤 수익률에서 연 8%가 어떤 7, 8%가 네, 네. 의미가 있는 숫자인 건가요? 그게 연 인플레이션이 2, 3% 정도. 그다음에 거기에서 기술이라든지 이런 기술 혁신 이런 것들 기업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한 3, 4%. 그렇게 해가지고 6, 7% 정도를 이제 목표를 하고 그게 약간 있더라고요. 황금률 같은 숫자구나. 네. 그 이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그렇죠. 특히 이제 건가요? 그렇게 만약 그 이하면은 인플레랑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기술적인 종합이 돼서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내가 1년 전과 1년 후에 돈의 가치가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는 진 거라고 보통 표현을 할 수 있죠. 내가 시장에. 플러스만 돼도 어디에요? 아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런 로보 어드바이저에 대해서 이제 우리 본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건 정말 미래가 밝다, 정답이다. 그럼 다른 사실 서비스도 있을 텐데 네. 파운트가 갖고 있는 어떤 네. 이런 차별점 뭐 이런 것도 네. 궁금하네요. 네. 뭐 우선 그러니까 다른 회사 로보 어드바이저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사실 기술력이 검증되어 있다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로보 어드바이저 기술이 좋은 게 그러면 뭐야라고 했었을 때 수익률이 좋은 거야? 근데 그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보통 로보 어드바이저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어.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가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보트가 하고 인공지능이 하니까 수익률이 진짜 20-30%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시거든요. 저는 안 좋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건 제 생각인데.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이 개인은 모르겠는데 이게 기관들 같은 경우는 뭐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 팬데믹 같을 때 갑자기 주가가 확 떨어졌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떻게 보면 팔지 말아야 돼. 사람이면 안 팔았는데 뭐 자동 매매라고 이렇게 로보 어드바이저들이 바로 팔아버려가지고 뭐 손실이 많이 컸다 막 그런 네.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로보 어드바이저 그러니까 좋은 장에선 당연히 좋은데 네. 안 좋은 장에서는 더 안 좋을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생각을 네, 가지고 네. 있어서 근데 그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거를 통칭해서 다 같은 거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요. 뭐 어떤 로보 어드바이저는 액티브 투자를 추구하는 로보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오를 건지 찍어보겠다라는
로보 어드바이저도 있고 사실 뭐 되게 다양한 형태의 로보 어드바이저가 있어서 말씀하신 게 뭐 네, 그럴 네. 수도 있어요. 근데 자동 매매 아닌가요? 상대님이 얘기하신 건? 근데 보통 기관들에서는 로보 어드바이저로도 운영을 하니까 그런 네. 큰 골드막스 이런 데서 그리고 그런 기관 중에 이제 파운트의 솔루션이 그러니까요.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사실 기술력이 좋다라는 것에서의 핵심은 시간이 길어졌었을 때 우리가 약속한 7% 정도의 그 7%의 수익률을 계속 수렴하느냐가 좀 더 이제 더 중요한 수익률인데, 그러니까 더 중요한 기술력의 그 증거인데, 대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투자 잘해요라고 하면은 수익률이 얼마가 나왔느냐 이제 이런 걸로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죠. 생각하죠. 네, 그래서 이 친구가 훌륭한 친구야라고 했을 때 고등학생일 경우에 수능 몇 점인데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 인간을 그 점수 하나로 평가할 수는 없는데 아직은 이게 우리나라의 그 금융을 바라보는 그 관점들이 좀 다르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이제 이 업을 하면서 네, 많이 네. 느낀 게 뭐 공격적인 성향의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자산을 공격적으로 투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두어야 되는 자산도 있고요. 공격적으로 하는 자산도 있고요. 저는 파운트를 하지만 주식도 하고 그다음에 코인도 하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이제 결국 뭐 어떻게 보면 업계 마케터로서 다양하게 써보는 것들도 있지만 이제 어떤 정도의 돈은 뭐 한번 잃더라도 부족하신가요? 네. 파운드. 파운트로는 이제 부족하죠. 약간 쫄쫄쫄이 부족하죠. 네. 콸콸콸 됐으면 같이 좋겠다. 맞아요. 그래서 뭔가 약간 그런 재미 요소의 투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있잖아요. 그렇죠. 장기대 맞아요. 가장 많은 돈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파운트이기는 하지만 다른 투자들도 사실은 병행을 하고 있죠. 네. 부동산 투자도 하고 있고. 그래서 부동산이 더 많은 거 아닌가요? 부동산이 그죠. 자산상으로는 더 많죠. 근데 이제 최근에 생기는 수익들은 그래서 대부분 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전에는 근데 대부분 이제 뭐 사람마다 근데 다르잖아요. 이렇게 어디다가 투자를 할지는 다르니까. 그쵸.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뭔가 이거보다 나아, 저거보다 나아라는 개념보다는 사실 되게 다양한 투자들이 필요하고 저희 그 투자하는 거에서도 부동산, 그러니까 금융으로 투자한다고 해서 다 금융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리치라고 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는 뭐 다양하게 이제 투자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투자한다. 그것이 금융이든 부동산이든 원자재든 뭐 이렇게 다만 똘똘한 네. 로봇이네. 똘똘한 곳이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똘똘함을 더 확실하게 입증을 하려면은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이제 얘가 진짜 괜찮은 애구나를 슬로우 스타터구나. 네, 알기 위해서는 네. 그 약간 아까 포트폴리오 투자 같은 것처럼 이제 장기적인 요즘 뭐 장기 투자라고도 표현도 많이 하시는 네. 것 같은데 이제 좀 조금 더 시간과 장기적인 걸 보고 이 장기적으로 갔을 때 그 투자 수익률을 가지고 싸워보자 이거인데 이제 일종의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오늘 내일 뭐 당장 일주일 내에 내가 돈을 얼마 벌었나 약간 그래서 MZ들은 당장 한 일주일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안 보여요. 우리 미래가 안 보여. 당장 벌어야 돼. 요즘 미래가 안 보이세요? 코인을 사 보니까 네. 이게 저희가 파운트에다 돈을 넣을 때는 네. 그냥 돈을 모아고 이렇게 키워가고 있구나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근데 제가 코인에다가 돈을 넣었더니 이게 꿈이 생기더라고요. 이 돈이 내일쯤, 다음쯤에 이 돈은 이걸 난 뭘 할 수 있을까? 맞아요. 뭘 하게 될까? 그 뒤로 이제 저는 사실 되게 꽁꽁 멀어진 상태이긴 해요. 그래서 이게 한강뷰가 보이는 아파트에 들어가 있지 일단. 그렇지, 생각은. 옆에 이게 차키가 여러 개 있고. 되게 그럼 꿈을 키우고 있지. 되게 크게 꾸미고 계시구나. 네. 아니면 되게 구체가 되게 큰 돈을 아니면 본부장님은 코인하면서 어떤 꿈을 꾸셨어요? 그냥 그 코인으로 요거 말고. 저는 근데 뭐 사고 싶다 이러신 거? 대단한 적은 저희 뭐 금액 얘기 되죠. 뭐 300만 원 그럼요. 정도 이제 네. 해봤어요. 그래서 네. 그걸 놓고서는 이게 2배가 되면 그냥 저 요즘에 RC카를 좀 하거든요. 오. RC카 좀 어떻게 살까? 아니면 뭐 자전거를 좀 바꿔볼까? 이 정도로 그러니까 취미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꼭 사도 안 사도 되지만 사면 기분 좋은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꿈꿨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이렇게 Z세대들이랑은 좀 다를 수도 있다. 우리 본부장님도. 최대한 그쵸. 끌어당겨가지고 해야 돼. 그래서 최근에 느낀 게 이 타겟을 좀 높여야겠다. 이게 오히려. 네. 그쵸, MZ 세대 하면서 다들 MZ 세대를 잡아야 될 것 같지만 모든 서비스가 MZ 세대를 잡아야 되냐?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좋은 맞습니다. 얘기하셨어요, 진짜 진짜. 된 겁니다. 그거. 네. 아니 그래서 실제 지금 현재 파운트의 타깃 고객, 특히 네. 지금 우리 본부장님 B2C 얘기하셨으니까 예. 타깃 고객이 어떻게 되는지 또 광고 변요한 나오는 네, 거 네. 보면은 또 네. 광고의 어떤 타겟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뭐 MZ 세대 우리 2030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것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제 되게
처음에 제가 이 사업을 저는 근데 백그라운드가 핀테크 뭐 금융도 아니고요. 저기 IT도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푸드트럭 비빔밥 푸드트럭을 하던 사람이고요. 셰프셨어요? 셰프도 아니에요. 이게 뭐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영화 있잖아요. 아메리칸 셰프 저기 코리안 셰프. 맞아요. 네. 그냥 뭐 약간 문제 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는 제가 한식을 해외 홍보하는 일을 2011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우와. 네. 그 일을 이제 계속 했죠. 근데 네. 되게 이게 좀 부끄럽거나 그럴 수 있는 얘기이긴 한데. 그러니까, 아니 왜죠? 왜 너무 그러시죠? 궁금해요. 그러니까 왜- 그럴수록.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무슨 업이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핀테크 업을 하고 있고 이전에 외식업도 했지만 저는 뭐 솔직히 말해서 똥 푸는 사업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똥 푸는 사업을 한다. 그러면 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똥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어떤 사업이든 그냥 그 사업이 가지고 있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거고 기회가 있을 거고 그거를 풀어가는 게 이제 저의 역할이지 제가 어떤 특정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뭘 그렇게 많이 아느냐라고 해보면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비빔밥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그 당시에 한식 세계화 이래가지고 거기에 되게 뭐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 컨셉을 잡으면은 뭐 후원금이나 이제 이런 어떤 일들을 하기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많은 걸 깨달았죠. 이 회사를 이렇게 그만두는 건 맞아요. 멍청한 짓이구나. 맞아요. 이게 제가 그 뒤로 정리한 건데 혁명적인 변화는 얻을 게 없다. 그러니까 그냥 좋았던 장단점을 바꾸는 거지 나아진 상태로 가지 않더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한식을 이제 해외 홍보를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대기업에서 야, 우리가 후원할 테니까 더 해보자. 뭐 이제 그렇게 되고 또 참가하겠다는 사람들이 또 많아지면서 계속 돌아가다가 이거를 아예 그냥 홍보를 왜 하냐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서 먹으라고 하는 건데 알려주면 먹냐? 살 수 있게 해주면 먹냐라는 거에서 살 수 있게 해줘야겠다. 그래서 아예 그냥 매장을 내보자 해서 이제 투자를 좀 받아서 이제 미국에 푸드트럭을 내고 그때부터 이제 힘든 2년 반을 보내게 되죠. 어느 지역에서 그런 푸드트럭? 미국 LA에서 LA에서요? 하게 됐고요. 아쉬운 부분 많은 것 같아요. 그쵸. 우리 이제 더 뭔가 인프라가 없는 곳에 가서 예를 들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유타 컵밥이라고. 네, 유타에 또 컵밥으로 요즘에 뭐 엄청난 그 되게 사례를 만들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요즘이 아니라 작가님 또 미국 유학생이어서 잘 알거든요. 그러시구나. 노량진 미국 컵밥 통이에요, 미국 비슷한 통. 건가요? 네? 노량진에 맞아요. 있는 노량진 컵밥을 보고 아. 미국에서 이제 그걸 가지고서 컵밥 푸드트럭을 하신 거예요. 한국 분이요? 아니면 한국 분이시고 되게 이제 알게 된 형인데 그분이 이제 저 보면서 야, 너가 투자받은 만큼 돈 있었으면 더 잘했어. 막 이런 형이거든요. 그때 한 5천만 원 가지고서 정말 이제 거의 마지막 사업이야라고 시작한 사업이 이제 컵밥 사업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 몇 년 전에 이미 연매출 300억을 넘기는 회사였고요. 지금은 뭐 더 잘 되고 있을 거예요. 네. 가끔씩 뵙는 형인데 이제 그렇게 아예 모르는 지역에 가서 사업을 했었어도 되게 좋았을 텐데. 차라리. 네. 근데 뭐 이제 약간 저희는 또 후원사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대기업 말씀하시는 대기업 거죠? 후원사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셔도 돼요. 네. CJ 비비고라는 브랜드를 이제 알려야 되다 보니까 LA에 많이 있었거든요. LA가 이제 그 회사의 전진기지였고 여기서 좀 이제 알리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너지가 나니까 거기서 했던 건데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홍보 역할밖에 못하고 끝났던 것일 그렇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약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제약이 됐다. 네. 그 어떻게 보면 투자받은 대기업 후원이요?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기회라고 생각했던 게 어쩌면 네. 그게 또 하나의 제한 사항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죠.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이게 원래 초반에 어떤 기회들이 결과적으로는 적당한 타이밍에서 거기 의존하면 제가 의존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준다고 돈을 준다고 해도 이제 우리가 더 성장하려면은 우린 일로 가야 돼요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편하거든요. 이게. 그렇죠. 네. 달콤하거든요. 맞아요. 이게 돈을 벌어가면서 일하는 것과 받은 돈 갖고 일하는 거는 좀 완전 달라요. 네. 와, 되게 좋은 네. 교훈이라고 해도 그렇죠. 될까요? 교훈이죠. 네. 얻으셨네요. 저희는 레슨런이라고 우리 대화를 하면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와,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런을 못 해가지고 이제 레슨으로 끝났는데. 레슨으로 끝나죠. 근데 이제 그걸 파운트에 와서 이제 수업료, 적용을. 수업료. 예. 지금 현재 그래서 파운트의 어떤 타깃 네. 고객분들에 대한 맞아요. 그 부분을 좀 한 번 더 맞아요. 여쭤볼게요. 처음에 이제 백그라운드가 없는 상태에서 이 앱을 보다 보니까
그때 도대체 이게 뭐에 쓰는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으나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만에 이제 이 회사는 내가 안 다니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도 네, 하셨어요. 왜냐면 이거 내가 회사에 도움이 돼야 이거 저도 여기 있으면서 좀 뭐 문제를 못 풀었구나 일단 그때까지. 문제를 이해를 못했죠. 문제 이해가 푸는 안 것까지는 됐구나. 아니고 이 문제가 뭐지? 약간 문제야. 문제 이게 이해가. 무슨 뜻이지? 이렇게 마치 영어를 읽었는데 읽을 줄 아는데 뜻은 모르는 느낌이랄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되게 이제 좀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대표님한테 좀 퇴사를 해야겠다. 그때 마침 이제 여기 요 대표가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또 하나의 또 음료 회사 네. 대표가 네. 또 아는 사람인데 와라 송충이가 솔리 먹어야지 뭐 하는 거냐 막 이제 이러면서 이제 저를 또 되게 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맞다. 역시 인재시네요. 그래서 그 은혜 회사로 갈게. 그래서 하고서 이제 탁 이제 합의도 했어요. 뭐 이제 뭐 사인도 하셨어요? 사인은 안 받고 했겠죠. 뭐 이제 그때 뭐 되게 사인을 했어도 제가 이제 대부분 고용주는 책임을 져야 되지만 이게 피고용된 사람은 안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가려고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레이싱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이제 대표가 가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배우를 배우를 좀 더 잘하는데 그걸 기대했던 건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까지 나를 원하면 그래서 제가 그 FA 시장에 나온 운동선수들이 그 자기를 알아준다라는 게 결국 돈 원한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그 입장에 있어 보니까 결국은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결국은 뭐 그렇잖아요. 숫자예요. 다른 것도 그렇죠. 있지만 좀, 그 제일 선수들이 크죠. 항상 지불용이 저 나의 마음을 맞아요. 알아주는 구단으로 그렇죠. 가겠다. 그 그렇죠. 인터뷰를 이해했다. 고개를 하면서 이게 또 안 보이는 세상을 보면서 여기가 날 더 원하는구나. 그래서 나도 더 노력을 해야지. 내가 노력을 부족했던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열심히 해보기로. 문제를 좀 더 마음을 읽어보기로. 먹고, 네. 이거는 내가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마음가짐의 문제였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른 문제를 해결했죠. 내 네.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좀 더 이제 집중을 하게 됐고. 네. 근데 그 와중에 좀 뭐 재밌었던 일이 다 이제 저희 회사는 금융인들과 그다음에 이제 개발자 위주로 있던 회사였어요. 근데 처음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뭘 할까 하다가 강연을 열었거든요. 대표 해가지고 한 150명 정도 이렇게 모았었어요. 근데 그 강연이 끝나고 내가 요거까지만 하고 퇴사해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퇴사를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걸 본 사람들이 회사의 또 임직원분들이 이런 거 할 애가 없다 우리 회사에.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으니 꼭 잡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일종의 뭐 행사였던 행사를 진행하시고 이러신 건가요?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뭐 맨날 하던 거라 저한테 별게 아니었는데 이제 여기 계시던 분들은 뭐 금융이나 개발을 위주로 하시던 분들은 이제 그런 행사를 하기가 뭐 이제 쉽지 않았을 수 있겠죠. 그렇죠. 별건 아니었어요, 사실. 근데 뭔가 그러면서 이 회사에 요런 종류의 사람도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그 당시에 퇴사하지 않을 수 있었죠. 되게 다행인 건 또 뭐냐면 제가 가려고 했던 회사가 잘 안 됐어요. 그렇게 봤을 때 이건 너무 잘한 선택이다. 투자도 장기적으로, 커리어도 장기적으로. 그러면 지금 파운드 앱에 들어가 보면 뭔가 이 사용자한테 뭔가 알려주려는 내용들이 좀 많다고 많죠. 느껴져요. 다른 맞아요. 앱보다. 컨텐츠가 되게 네. 많아요. 이것도 같이 기획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그게 그렇게 느끼셨구나. 이제 되게 재밌는 게 제가 고객들한테 이걸 알려주려고 노력을 되게 하면서 느낀 건데요. 아는 사람은 너무 뭔가가 많다고 그러고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은 뭐가 너무 없대요. 똑같은 걸 보고. 그래서 이제 조금씩 누굴 대상으로 어떤 얘기를 들어야 될지, 그리고 자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야 될 것과 그냥 내가 줏대를 가지고 해야 될 것들을 좀 정리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정리를 해 가기 시작했어요. 네. 저는 컨텐츠가 되게 많이 있고 그 교육, 그러니까 이게 특히 이제 새로운 서비스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아직 시장에 익숙하지 않은 서비스를 낼 때는 유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껴요. 기획을 하고 마케팅하는 입장에서는. 왜냐면 이 사람이 우리 서비스를 내가 원하는 플로우대로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자꾸 이제 그런 걸 만들게 되고, 그래서 저는 그게 많다라기보다는 되게 충분히 교육 컨텐츠가 있다라고 느꼈거든요. 약간 되게 그 전형성이라는 게 사실 있으면 쉽거든요. 그러면 전형성이라는 게 있으면 차별점이 되게 쉬워요. 전형성이 없으면 차별점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뭐가 다른 건지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프로세스들을 봤을 때, 이거는 그냥 그 은행 창구에서
상담하던 그 프로세스를 그대로 옮겼다라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됐고, 근데 그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앞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차이인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계속 설득을 해주죠. 네. 그리고 이 사람은 이거를 여기 온 의지가요. 오프라인 매장에 온 의지는 앱을 설치한 의지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실 더 더 크죠.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관여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을 나름 앞에서 이제 상담하는 나름의 그 전문가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상대적으로 지식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이걸 이끌어가주는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시뮬레이션 해보고 저의 경험을 들켜봤을 때 이거 하면 좋다는 거죠? 라는 질문을 결국 맨 마지막 그 고객은 던지게 되고 네. 그러면 네, 이거 하시면 돼요. 라고 하고서 끝나죠. 결과적으로 네 설명 다 모르겠고 이거 오른다는 거지 인 거예요. 그거예요. 아, 그렇죠. 근데 이 프로세스가 과연 온라인에서 특히나 이제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어떤 지점이 있다라는 거는 충분히 네임드가 있다는 어떤 그런 데잖아요. 근데 파운트라는 이 앱 서비스를 들어본 적 없는 비대면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방식으로 과연 고객들을 끌어넘길 수 있을까? 이제 그렇지 않을 것 같았고, 그래서 좀 더 이제, 저는 이해하기 쉽기보다는 고르기 쉽게 만드는 거에 되게 집중을 좀 했었어요. 고르기 쉽게. 제가 그만둔 회사는 LG U+라는 회사. 네, 마켓. 2년 정도 다녔는데, 거기에서 이제 마케팅을 1년 하다가, 저희도 범상치 않은 또 요구를 하게 되는데, 팀을 바꿔달라고. 네. 1년 차, 되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약간의 그 팀장의 보복에 의해서 그 영업으로 가게 됩니다. 네. 원래 좀 법인 영업 가고 싶었는데 그 개인 영업, 소매 영업으로 이제 보내셨어요. 소매 영업에서 이렇게 폰을 열심히 이제 팔았죠. 폰을 열심히 팔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말하면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공채로 들어온 이제 사원이었고 근데 이제 폰을 파는 그 저기 또 친구들이 있어요. 거기 공채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네, 네, 그렇죠. 근데 약간 뭐 이게 너무 또 이렇게 듣기 네네.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저희 저보다 나이도 한 10살 정도 어린 뭐 이제 그런 친구들이 제가 막 파는 거를 보면은 고객이 나가고 나면 그렇게 하면 잘 팔릴 것 같으시죠? 막 이렇게 막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터세가 엄청 심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신도림역 가보면 알거든요. 네. 기가 되게 세고요. 네. 근데 그들끼리 아주 나름의 또 카르텔이 있어요. 또. 그렇죠. 네, 그럴 수 그래가지고 있죠. 네, 제가 점장으로 갔는데 상가에 주차장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저한테는 얘기하지도 않고 이미 쓰고 있고 오셨는데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쓰고 있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바꿔드릴까요? 꼰대인가? 하여튼 뭐 어쨌든 뭐 그런 방식의 어떤 여러 그런 가지 방식의 어떤 상황이 터스가 있었는데. 그랬는데 제가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열심히 설명한다고 고객은 사지 않더라고요. 열심히 맞아요. 설명하면 고객은 고민에 빠져요. 아, 내가 모르는 게 이렇게 많았구나. 난 더 공부를 해야 돼. 더 알아봐야 돼. 그러고서 가세요. 그래서 이거 고르기 좋게 해야겠다. 이 사람이 어떤 거 살 것 같은지를 혹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팔고 싶으면 팔 수 있어요. 네. 좀 고객이- 닥달해야 돼. 네. 좀 닥달해야 돼. 네. 덕달도 덕달이고 뭐 이제 제거법을 쓰죠.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저거 빼고 이거 하시라고 하고 거기다음에 이제 좀 뭐 이렇게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해서 결론적으로 제가 그때 느꼈던 거는 설명을 충분히 하고 잘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를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포인트를 좀 갖게 됐었고 그래서 이 앱을 제 기준으로는 최대한 고르기 편한 앱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하게 됐고요. 그런 과정에서 뭐 고객들이랑 대화들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이제 뭐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되게 여러 차례 했어요. 한 5차례 정도 했는데 여기서 되게 그 제가 사업부장이 되게 된 비결이 있는데요. FGI를 이 파운트에서 하셨다고요? 저희가 이제 어디 막 여기저기 지금도 이제 한국흥장금융에 투자도 받았지만 뭐 이제 삼성 C랩도 들어가고 막 여기저기 막 가면서 네. 거기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에 막 참여를 하는 거예요. 네네. 저희 대표님이 또 되게 B2B 사업과 투자에 전념을 하시고 B2C 사업은 저에게 이게 많이 맡기신 편이거든요. 그런 걸 제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고객들과의 인터뷰, 그다음에 박람회 이런 모든 것을 네네. 예, 직접 가게 되신 직접 거죠. 가게 됐는데요. 그걸 다 간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이 회사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몇 명 같이 가고 여기에 몇 명 같이 가고 그랬는데 이 교집합에서 다 간 사람이 저밖에 없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고객의 대한 인사이트가 많이 좀 생기게 되고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 저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이제 저는 그래서 리더라는 사람은 지향점이 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다라고 해야지 리드를 하지 어디 가야 될 건지 모르겠으면 리드를 하기 어렵잖아요. 정말 힘들죠. 그 밑에 네. 있는 사람은. 그럼 이제 계속
지금 제가 약간 빡센 상황이 그거거든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리더에 있는데 맞아. 어떻게 가야 되지? 여긴 줄 알았는데 여기 아닌데? 약간 이런 거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 이침이 좀 떨어졌고요. 그럼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생각하셨던 업무의 영역보다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시고 리더로서 네. 하고 계신데 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좀 숙제를 마무리하고 좀 더 편하게 본부장님 이야기를 듣기 네, 위해서 네. 그래서 저 이제 이번에 파운트가 네. 핀테크 혁신 펀드에 투자를 유치하셨어요. 그 네. 과정이나 실제로 뭐 받으셨을 때 어떠셨는지 그게 네. 실제 지금 하시는 여러 가지 업무에 네, 네. 도움이나 뭐 시너지를 만들고 있는지 네. 뭐 편안하게 좀 얘기해 주시면. 우선 사실 그 투자는 대표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네. 어떤 내막을 충분히 네, 다 네. 알고 그러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현업에서 그래도 이제 그 투자사들 중에서도 이제 특히 이번 이 투자는 아무래도 핀테크나 이 금융업을 충분히 잘 알고 계신 분들이라서 아무래도 그 어떤 기대하는 바가 단순하게 이제 어떤 빨리 어느 재무적인 성과를 내라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이제 뭔가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기술혁신을 이뤄내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대표님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되게 좋은 투자자라고 좀 들었고 네.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진짜 기술혁신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마케팅 영업을 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또 반대 그 사무실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와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에게 확실하게 좀 힘이 되어주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또 아마 추가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너네 고객이 얼마야 뭐 이런 접근보다는 이제 기술력에 대한 이런 검증들에 더 이제 더 높은 잣대로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좀 더 파운트가 어떻게 보면은 그 외연적인 성장을 해가는 것에서 그 내실을 다질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좀 채찍질 역할도 되면서 어떤 그 중심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좀 자금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잘 포장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저도 아니, 되게- 실제로 이제 핀테크 혁신 펀드 자체가 뭐 네. 이제 투자하는 건 당연하고 거기엔 투자 수익은 뭐 기본인 건데 이 핀테크 업계 자체의 어떤 그 성장을 위한 게 가장 큰 목적이기 네. 때문에 또 거기에 파운트가 또 핀테크 업계의 어떤 뭐 투자 쪽 관련된 스타트업으로서 굉장히 잘 성장해 주는 것 자체가 네. 국내 핀테크 산업의 성장과 어떤 기결되는 거기 때문에 좋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업을 이해하고 투자하는 거랑 말씀하신 대로 그냥 맞아요. 숫자만 보고 숫자 빨리 내라 이런 정말 그런 투자로 하는 거랑 확실히 업무 하실 때 네. 그거에 대한 뭐 부담감이라든지 몰입도가 다르다 이렇게 투자 이해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투자 의사결정부터 시작해서 속도, 네. 그다음 투자하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여러 가지 보고서라든가 이런 걸 제출할 때도 네. 좀 많이 톤의 매너가 달라지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걸 아마 전략기획팀과 그 대표님은 많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많이 느끼고 계신다는 네. 걸로 네. 이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아까 살짝 우리 본부장님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네. 뭐 퇴사했던 얘기도 하시고 미국에서 계신 얘기도 하시고 이제 파운트에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하시는데 이게 뭐 그 전에도 그렇지만 이 스타트업 네. 왜 들어오시는 게 이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그러네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뭐 그때 뭐 입사일도 정확히 기억하고 네. 계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전에 그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 2018년 1월 한 24일인가 26일쯤에 네. 같이 일하던 친구가 네. 갑자기 없어지는 사건이 또 발생을 하게 되죠. 네. 같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추노했나요? 아닌가요? 그쵸. 그냥 네, 없어졌고 네. 그러다가 무슨 사고인가 이제 여러 가지 어. 막 알아보고 하는데 사고 그 LA 지역의 모든 그 병원들 막 연락을 해보는데 뭐 그런 건 없고 심각한 그래서 거군요. 이제 봤더니 이제 쉽게 말하면 너무 이제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도망간 거예요. 네. 그냥 네. 그냥 도망갔다. 이게 사실 너무 또 긴 워낙 얘기가 있어서 제가 이거 다 얘기하려면 그렇죠, 뭐 오늘 그렇죠. 끝나고요. 뭐 네네네. 그래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네. 그 과정을 그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내가 그동안 되게 행복하게 살았구나 이런 것들 느끼고 여러 가지를 느꼈는데 사실 이 사업을 더 이상 끌고 가는 거는 너무 힘들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내가 그 대표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이제 원래 좀 했었는데 그걸 네. 생각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를 이제 그 과정을 통하면서 왜냐면은 그런 어떤 그 배짱도 좀 있어야 되고 뭔가 이 리스크를 질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운영은 잘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뭔가 대표는 계속 이 마이너스를 뭔가 감수하고서도 이거를 또 풀어가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되게 쉽게 말하면은 그냥
네, 그냥 작은 어떤 뭐 사이즈는 운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막 키워 나간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뭐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좀 느꼈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만하고, 그러니까 38이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만해야겠다. 그만하게 된 이유는 이제는 이 일을 하는 것이 공감하시는 대표님도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아깝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더 가지고 이거를 버티는 게, 그러니까 버틴다라는 거는 전제는 희망이 있어야 버티는 거거든요. 언젠간 이게 될 거야라는 전제가 있어야 할 수 있는데 희망이 없다는 느낌이었어. 이걸 더 하는 게 되게 힘든데 버텨서 뭘 기다리면 우리는 버틸 수 있을까? 그러니까 기다릴 게 없는 거예요. 기다려봤자 뭔가 안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이제 빨리 정리를 해야겠다. 그럼 그 비빔밥 사업을 2011년부터 18년까지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굉장히 오래 하신 거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 했는데요. 되게 뭐 좀 잡스럽게 했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홍보업으로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음식을 해외에서 이제 홍보를 하겠다.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그 당시에 뭐 기사도 많이 내고 막 이렇게 해외 여기저기 막 찾아다니면서 국정홍보처에서도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럼요. 뭐 네. 거기나 뭐 문화부나 외교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한식 행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아마 저이지 않을까. 아마 600 몇 회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컨택을 되게 잘했어요. 처음에는 막 길거리에서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막 대학교 가서 하고 그러다가 막 실리콘밸리 기업들을 찾아가서 하고 막 우와. 나중에 유엔 본부까지 가서 이제 막 행사들을 제가 또 막 이렇게 컨택하고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막 하면서 유엔본부까지 들어가죠? 이게 무슨 스케일업 굉장히 잘하시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 김은희 형 있을 때 가신 거예요? 반기문 형 있을 때? 김은영 아들 그분 없을 때. 더 대낮. 네. 그렇게 막 이제 막 해갔죠. 근데 그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문제를 푸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려면 푼 문제를 가지고 계속 새로운 문제를 푸는 것도 해야 되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상업화를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요런 사람들한테 알려보고 그 다음 문제 계속 안 푼 문제로 간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벌기보다는 뭔가 의미 있는 요런 것들은 되게 좋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대부분 보면은 어떤 기술을 개발한 사람과 돈 버는 사람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도전하고 돌파하고 새로운 거 가서 뭔가를 해보는 거로 계속 저는 갔던 거고 조금 더 이제 마치 뭐 그쵸. 돈은 다른 애들이 벌더라고요. 요즘 그런 사업으로 돈 잘 버는 애 많거든요. 다 이제 아는 동생들도 많고 막 한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막 있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은 홍보라기보다는 이 비빔밥을 알리는 것에서 사먹게 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이제 이게 홍보업이 아니라 외식업으로 전환해야 그렇죠. 된다. 그러기 위해서. 근데 저는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비빔밥 언제 처음 만들어봤냐면 조선일보 기자가 취재하러 온다고 한 날 처음 만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비빔밥을 잘 만들고 가장 내 비빔밥이 다들 맛있다고 해서 이거를 홍보해야겠다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 홍보하려고 하니 우리가 홍보를 비빔밥에 뭐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사실 그래서 저는 사실 대학교 때 오토바이 타고 세계 일주를 한 적이 있어요. 독도를 홍보하는. 네네. 그럼 여기에서 너 독도에 대해서 뭐 알아? 잘 몰랐죠. 이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건 알고 있었고. 근데 그게 왜 우리 땅인지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저는 뭐 잘 몰랐지만 요 주제가 괜찮겠다. 그냥 오토바이를 탔었냐? 전 오토바이는 안 탔었죠. 오토바이는 뭐 배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토바이도 배우면 되고, 비빔밥도 뭐 배우면 되고. 그럼요. 하면 되죠. 네. 핀테코도 배우면 되고. 다만 이게 스타트업 정신이신 것 같은데요? 난 이게 되게 대표님 마인드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서. 다만 이제 이거를 사람들한테 어떻게 알릴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말고. 네. 이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이게 재밌게 소비될 수 있을까? 혹은 돈을 지불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이제 요 소재랑 연결한 거다 보니까 저 혼자 열심히 해가지고 배우는 거야. 뭐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그 다음 문제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알게 할 수 있을까, 사용하게 할 수 있을까, 좋아하게 할 수 있을까는 이제 제가 되게 관심을 갖는 풀고 싶은 문제의 어떤 거라서 뭐 이제 소재는 상관없이 그 주제를 가지고서 이제 업을 변경했던 거죠. 그럼 네. 여기 와서는 이제 스타트업은 정말로 네. 우리가 정말 J커브 그려줘야 되고 네. 정말 매출을 만들어야 되는 특히 또 B2C 사업부를 그쵸. 담당하고 계시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어떻게 또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신지 파운트에 파운트에서 그런 거 제가 궁금하네요. 파운트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그 입사해서 첫
뭐 한 6개월? 어. 에서 길게 보면 1개월이었던 것 같아요. 길게요. 네, 6에서 1년 정도가 되게 1년, 길게 1년, 네. 6에서 1년 네네. 정도. 아, 근데 행복한 3개월 시절은 만에 지났다. 아니 근데 네. 3개월 만에 이제 그만두겠다고 3개월 그랬어요. 만에 그만둘 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왜 그만두겠냐. 내가 노력이 없었으니까 아. 편하게 지냈죠. 네. 근데 그 깨달음은 연봉 제시받은 걸 보고 네. 아, 여기서 나를 원하는 거를 보고 깨달으신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그 1년 동안 왜 제가 힘들지 않았냐면 그렇게 기대치가 높지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 그러니까 자산관리업이라는 게 이걸 대중화시킨다는 게 그렇게 단기간에 승분할 일은 아니다라고 이제 그 사업가 대표나 임원진에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그 6이 아니지. 1년 3개월 동안 늘린 돈. 그러니까 제가 그때 사업부장 맡은 게 2019년 9월인데 그 1년 3개월 동안 그 고객들이 맡긴 돈 있잖아요. 네. 그거를 제가 이제 한때 요즘에는 막 한 2, 3일에 채우거든요. 그러니까 1년치의 돈을 막 하루에 갖고 들어오기도 하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때 못 한다고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도 못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기대치가 낮으니까 사실 편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되게 못할 이 정도만 해주면 돼라고 하면 우리가 군대 생활이 사실 일이 힘든가요? 뭐 그냥 거기서 시키는 일은 되게 쉽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희한테 기대하는 게 되게 적었고 왜냐면은 뭐 저의 능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이 업은 꽤 오래 걸리는 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달려들지 않아도 그리고 꼭 시간이 걸려 차근차근 준비하면 돼. 그 정말 차근차근 준비했죠. 네. 여유 있죠. 네. 여유 있게. 그러면서 이제 고객 인터뷰도 되게 많이 하게 됐던 거고. 네. 근데 경쟁사가 막 치고 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갑자기. 예를 들어 생각하는 경쟁사를 밝혀줄 수 있는. 그 당시에 뭐 에임이라는 에임, 회사가 네. 에임 대표님도 되게 그 유명세가 맞아요. 있으셨고 그리고 그분의 저 강의도 들었고 이제 유튜브에 이거 보면은 많이 나오죠. 저는 진짜 엄청나게 설득력 있게 되게 차근차근 되게 막 믿고 싶더라고 막 그렇게 막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네네. 뭐 실력도 있으시겠죠. 그런 그 팬덤이 막 형성되면서 어느 순간 막 에임이 막 치고 나가는 거예요. 맞아요. 한땅. 근데 그 당시에 에임은 사실 그 업계에서는 뭔가 되게 작은 회사였고 다들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회사였어요. 그런데 에임 대표님이 되게 적극적으로 막 하다 보니까 뭔가 약간 저렇게까지 이렇게 뭔가 기술력이 더 받침되고 나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제 이런 좀 우려의 시각도 있었고 그다음에 뭔가 좀 그랬는데 이게 어느 순간 그 회사가 막 치고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야 이거 뭔가 시장이 이미 그러니까 그게 나중이 아닌 거 아니야? 이제 이러면서 이제 되게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네. 그게 이제 1년 정도 입사하시고 1년 정도 지난 시점이 약간 그 정도 시점과 비슷하게. 그쵸. 1년 동안 좀 어떻게 보면 좀 장기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좀 여유를 가졌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조금 더 이제 좀 내 페이스대로 좀 이끌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 갑자기 시장이 변해버리면서 이제 그쵸. 그 페이스를 따라가야 되니까 상황이 많이 바뀌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미 한번 역전 탁 당하는 기세에서 맞아요. 속도 올린다고 따라가시나요? 안 따라가시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따라갈 수, 그러니까 여기는 구조적으로 뭐 엄청난 속도가 이미 가속도가 붙어서 가고 있고 네. 우리는 이제 다 뛰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약간 뭐 그쵸. 그런 식으로 이제 확 치고 나가게 돼요.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개발팀장과 저랑 대표가 있는 사이에서 이 앱은 다 만들면 그 무슨 앱이 되는 거냐? 이 앱의 최종적인 설계도가 뭐냐?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서야 대표는 그 설계도가 불분명하다는 거를 깨달았고 그러면서 이게 뭔가 그다음에 이제 개발팀장님은 다음번 릴리즈의 그 업무 로고를 보여주면서 여기 설계도가 있다라고 하셨죠. 근데 그래서 그게 이제 대화가 좀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거죠.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맞아요. 저는 일단 이게 진짜 클래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약간 PMPO 분들의 고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개발분 팀이 조금 더 주도를 잡게 되면은 제품의 완성도 뭐 물론 높아지긴 하겠지만은 그게 이제 시장에 맞는 핏이랑 좀 다른 것 같고 이게 초기에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이랑 마켓 커스터머 핏을 빨리 이제 마켓 핏을 잡아야죠. 맞춰야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완성도 있는 앱이 필요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이거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라는 건 이제 개발의 완성도, 어떤 좋은 앱을 만든다라는 게, 그러니까 뭐 좋은 앱이 뭐냐 해서 많이 쓰는 앱이야, 아니면 오래 안 나는 앱이야라고 보면은 이제 대부분 그런 설득을 거쳐가면서 이제 개발 파트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이제 업무 로그를 이제 결정을 저한테 주셨죠. 네가 이제 하라는 거부터 할게. 이제 와. 그렇게 되면서 조금씩 변화가 이제 시작돼요. 네. 그러면은 파운드 어플의 지금 말씀하신 초기의 문제점은 뭐고 또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셨던 뭐 우리 스타트업에서도 그로스 해킹이라는 말 그쵸. 쓰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성장을 만드셨는지 그것 좀 저희 공유해 주세요. 네. 그 아까 그 우리 은행 창구에서 있었던 혹은 증권사 창구에서 있었던 그 프로세스를 좀 바꿔보고 싶었고요. 저는 이제 되게 그 벤치마킹을 되게 좀 안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이렇게 분석을 많이 하는 타입은 아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다른 그러니까 이종 산업에서 좀 더 많이 좀 착안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게 뭐 꼭 그걸 의도한다기보다는 이렇게 막 다른 어떻게 하나 원래 이런 걸 좀 잘 안 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그냥 좀 하는 거죠. 이게 장점일 수도 단점일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어느 날 이제 그 페이스북 뭐 인스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 이커머스 광고들이 되게 이커머스 광고들을 보고 눌러서 그 앱에 가서 뭘 구매를 하면서 아 이거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 단위로 뭔가를 좀 팔면 상품 단위로 뭔가를 보여주면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을 한 거죠. 되게 큰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서 아세요? 이렇게 얘기 시작하면요. 너무 크니까 큰 얘기니까. 그쵸. 근데 지금은요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에서 아무도 왜 투자를 해야 돼요?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쵸. 근데 그 시장은 투자를 왜 해야 되냐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 시대였어요. 할 게 너무 많은 거 얘기할 게. 거버넌스가 네, 없었죠. 그쵸. 좀 그래서 덜했죠? 맞아요. 그래서 좀 더 상품 단위로 만들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요, 이거는 뭐 되게 너무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 그 포트폴리오를 매칭시켜준다라는 게 고객의 성향에 맞는 그 위험도의 그 포트폴리오를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주 신뢰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전교 500등 정도 옛날에 500등 했었었는데 500등 하는 애인데요. 500등 하는 애 엄마가요. 전교 500등에게 맞는 공부법을 이제 주는 것과 또 싫어하죠. 전교 1등이 하는 공부법을 500등도 하는 거야. 전교 1등의 공부법은 전교 한 5등 안에 드는 애들이 필요한 공부법이거든요. 근데 그러네요. 전국의 고등학생들 전교 1등이 하는 공부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죠. 그렇죠. 안 맞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렇게 너에게 맞는 걸 줄게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안 좋아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잘하는 사람 거를 너에게 줄게 이게 오히려 더 그쵸. 마케팅적으로. 그렇죠. 그런 생각도 좀 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또 많이 연구를 좀 해본 결과가 그 이삭 토스트 아시죠? 네. 이삭 토스트랑 그 서브웨이 이 두 회사를 제가 좀 비교를 했어요. 물론 이게 비교를 한 게 걔네를 갑자기 비교한 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찾아낸 사례인데요. 대중적인 브랜드죠. 네. 2010년 이전까지는요. 이삭 토스트가 훨씬 더 잘 나갔어요. 우리나라에서. 물론 세계적으로는 서브웨이가 잘 나갔지만 국내에서는. 맞아요. 근데 국내에서 이삭 토스트를 제끼고 서브웨이가 치고 올라가게 된 게 간 시점들이 있는데요. 언젠가요? 어떤 그게 계기가 있나요? 두 가지 정도 계기라고 보는데요. 네. 하나는 일단 샌드위치를 많이 먹어본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이제 경험치가 그쵸. 쌓였다. 샌드위치를 많이 먹어보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선호가 생기게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경험해보면. 서브웨이의 고르는 방식이요. 좀 더 이제 예를 들면 빵을 고르고 뭘 고르는 방식에서 메뉴를 하나 정하되 여기에서 빵을 바꾸고 소스를 더 넣는 방식으로 바뀌게 돼요. 예, 미국에서 비빔밥 할 때 똑같은 걸 겪었는데요. 그전에는 이런 게 아니었나요? 아니, 비슷했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기는 한데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 예전에는 자 우리는 서브웨이니까 여러분들이 빵부터 선택해서 알려주시면 돼요 해서 지금은 프리셋이 있어. 뭐 특정 어떤 이제 거기 고기 단위로 가니까 이제 고기 단위로 가면은 보통 요거 드시는데 만약에 요거 안 좋아하시면 요거 빼주고 된 요거를 교체하셔도 돼요. 약간 이런 식의 접근 방식으로 갔다라는. 그럼 선택권을 조금 덜 해도 되네요. 덜 주는 거죠. 고객 그러니까 아예 무에서 쌓아 올리는 방식의 그런 그 메뉴판에서요. 대략적인 걸 정하고 넣고 빼고를 할 수 있는 걸로 바꿔주는 거예요. 좋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바꾸니까 사람들이 제가 미국에서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버거를 되게 좋아해요. 버거를 좋아해서 막 여기저기 막 찾아다니면서 버거를 먹는데 어떤 버거집 갔더니 막 오더판 이만해요. 빵 고르고 뭐 고르고 뭐 맞아요. 고르고 뭐 고르고. 우리에겐 생소한 방식이죠. 그게 굉장히. 또 하나 이제 또 한식 해결하다 보니까 파인 다이닝들 많이 간단 말이에요. 네. 저는 그림 보고 고르는 게 좋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보지 못한 음식을 들어본 적 없는 재료의 단어로 써 있는 이 음식은 도대체 뭔가요 이게? 헷갈려. 네. 헷갈려. 그렇죠. 그러니까 고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도 못하지만 네. 고를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뭐 예들은 뭐 되게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이 발표를 했었을 때 처음으로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다른 그 분들이 해준 얘기예요. 네가 한 얘기들 중에 처음으로 수긍할 만한 얘기했다. 그전에는 근데 그 전에는 어떤 사안을 금융하시던 분은 원래 금융 관점에서 그렇죠. 개발하시던 분들은 원래 개발 관점에서만 네. 보셨는데 물론 제가 또 오랜 기간 계속해서 설득을 했었던 것들이 그때 어떤 변화가 만들어졌을 수도 네네. 있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얘기는 한번 해볼 만한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쿠팡이 광고 위주로, 그러니까 상품 위주로 광고를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하는 가장 어떤 그 고관여 행동은 이커머스에서 소비한다는 것, 그 다음에 이 뭐 햄버거 고르던 거 이런 경험들이 다 정해지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재밌는 거는 제가 옛날에 푸드트럭에서 비빔밥을 팔 때요. 어떤 비빔밥이 제일 많이 팔렸는지 혹시 다양한 비빔밥이 있었는데 기본? 아니에요. 불고기. 베스트 붙여놓은 거예요, 그냥. 베스트를 아무 데나 네. 붙여놔요, 그냥.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베스트를 골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파운티에서 뭐가 좋아요? 다 좋고요. 고객님 투자 생활 통해 하면은 가장 좋은 걸 권해드릴게요. 뭐 이런 것보다 그러네요. 이게 제일 잘 나가요. 베스트. 이게 좋아요. 이렇게 해주는 것에서, 그래서 항상 이제 저희가 모든 테스트를 통해서 가장 많이 클릭되는 위치, 가장 많이 클릭되는 형태의 언어,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뭔가 최적화시키면서 이제 위치를 바꾸고 이제 그런 것들로서 이제 전환율들을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사업부를 맡았었을 때 앱 설치해서 투자까지 1%가 안 되는 전환율이었는데 최고치를 이제 올 초에 아주 그 불황장일 때, 불황장이 아니라 불장일 때 17.5%의 네, 그래서 17.5%의 전환율을 이제 만들죠. 보면은 뭐 100% 내부의 실력이라기보다는 뭐 외부의 환경도, 왜냐면 금융업은 외부의 환경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의 환경이 이제 막 갖춰졌고, 뭐 그 당시에 뭐 마케팅 뭐 자금도 들어갔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맞아서 그랬을 텐데, 어쨌든 처음 맡았었을 때 1%에서 이제 17.5%까지 찍고 나서 제가 회사에서 큰 소리 많이 쳤죠. 네. 진정한 그로스 해킹을 만드신, 네, 그렇죠. 성장을 만드신. 근데 이제 그 타이밍에 우리 본부장님이 네. 말씀하셨으니까, 네. 여기 좀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네. 우리 강상균 본부장님과 네. 파운트의 김영빈 대표님이 네. 군 시절부터 알고 지내셨던 사이다. 네, 맞아요. 그래서 함께 네. 독도 이 라이더. 프로젝트 라이더. 네, 네. 요것도 같이 하셨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되신 건지 궁금하고 네. 또 이렇게 지인과 또 네. 친구와 창업을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네. 뭐 추천한다, 네. 좋다, 안 좋다, 뭐 이런 장단점 얘기 같은 게 네. 있을 수 좀 있고. 편안하게 우리 스타트업 관계자분들에게 네, 네. 좀 친구랑 그래요. 또 창업해볼까 이런 분들 많거든요. 좋은 대표에서 네. 어떤 대표를 왜냐면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스타트업 업계에서 그런 얘기 되게 많아요. 지인과 창업해도 된다. 그 친구가 창업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 구글 같은 경우가 친구들이 창업하는 그렇죠. 케이스죠. 그리고 친구랑 창업하면 안 된다. 망한다. 이제 창업하고 망하면 서로 얼굴도 안 본다. 그래서 하지 말라라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전자에 가까우신 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같이 일하고 같이 계시니까. 일하고 있죠. 네. 뭐 계속 일할지는 뭐 모르겠지만 네, 일단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죠. 사실 오토바이 세계 일주를 같이 했고요. 네. 그 당시에 도라고 한 게 맞겠네요. 엄청 싸웠어요. 그러니까 뭐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부분도 있지만 싫어하는 부분도 아주 많은 사람이고요. 네. 그래서 그 여행이 끝나고 나서는 사실 되게 정확하게 그 여행 끝까지 같이 하지 못했어요. 네. 정말요? 네. 찐 친구네요. 네. 때려쳤고요. 네, 같이 네. 때려쳤고 진짜 평생에 되게 왼수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는 다시 안 볼. 네, 다시 안 보고 싶은 되게 그런 시간을 겪었던 친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만나게 돼서 결국은 이런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너도 정말 잘하고 싶었고 나도 잘하고 싶었구나. 근데 이제 나는 얘는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갔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뭔가 둘 다 잘하고 싶었던 것인데 부딪혔던 거다. 그리고 또 대표인 영빈님이 또 얘기하는 부분은 우리가 같이 뛰기에는 너무 좁은 무대였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세계를 누비고 다녔는데 네. 그 세계가 팀이라는 게 다섯 명 내에서. 그 팀이라는 게 항상 이제 이 팀 안에서 근데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뭐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일단은 나에게 상처를 줬지만 너가 나한테 악의적으로 한 게 아니었구나. 난 분명 상처는 받았죠. 서로 받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싸워보려고 했던 노력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결국 그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근데 그 친구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저보다 동생인데 그러니까 뭐 되게 형처럼 뭐 일 잘하는 사람 제 주변에 없다. 뭐 이제 그 애들 원래 또 hincha 잘해가지고 딴 데 가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거는 뭐 되게 부장님처럼 제가 그냥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고. 저희는 그대로 믿겠습니다. 네. 그랬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같이 조인하시게 되셨고. 같이 조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는 결국 한 번도 싸워본 적 없는 관계를 좀 좋은 관계라고 이렇게 믿을 수 있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네네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렇게 같이 해서 정말 왼수같이 지냈었지만 그래도 넌 괜찮은 애였어 라고 이렇게 만나게 된 거고 저희 마케팅 팀장으로 있는 애는 저랑 같이 LG 그만들고 비빔밥 일하는 같이 만든 애고요. 걔도 그 여행을 끝내고 2년간 보지 않았습니다. 네. 2년간 보지 않았고 저희 이 동네에서 많이 놀았어요. 홍대 이 동네에서 많이 놀았는데 여기 주변에 어떤 그 노래를 좋아하는 친구가 잘하는 친구는 아니고 어설픈 되게 공연을 열게 됐는데 거기 가게 됐는데 걔도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또 이제 안타깝게 여긴 친구 하나가 이제 형들 이제 만날 때 되지 않았냐. 그래서 이제 다시 만나게 했고 그러다가 이제 한 2년 전에 합류를 했고요. 저희 CS 팀장은 아까 그 푸드톡 도망간 그놈이 지금 저희 CS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과거 연이 대단하신데요. 네. 제가 봤을 때 본부장님이랑 한 번 정도는 싸워야 본부장님이랑 친해질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근데 진짜 그러니까 이제는 나이가 점점 먹으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잘 싸우지 않고서 문제를 푸는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서툰 단계에서는 결국은 맞아요. 싸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열정은 있는데 서툴 네. 때는 결국엔 부딪힐 수밖에 맞아요.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되게 이제 그나마 어린 시절에 겪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끈끈해지셨네요. 끈끈해졌고 되게 재밌는 거는 그 친구들이랑 그 뒤로는 진짜 잘 안 싸워요. 그러니까 저희들끼리도 얘기하는 게 야 그래도 우리 많이 컸다. 우리 이 얘기를 하면서 안 싸운다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네 생각에 진짜 반대하고 이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너랑은 일하고 싶어 이런 얘기들이 사실 그 안에서 있거든요. 되게 오글거린다. 네, 오글거리죠. 그래서 되게 오글거린 얘기들을 서로 많이 주고받고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관계를 통해서 그냥 얘는 그냥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데리고 온 친구들은 영빈님을 이제 회사에 와서 알게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 대표가 전 예전에 이랬어요. 우리 회사의 캐파가 10이에요. 그러면은 10 이상의 일을 받지 않았어요. 왜냐면 10 이상의 일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내 캐파가 10밖에 안 되는데. 근데 우리 김영빈은 받아요. 우리 대표님은? 네. 우리 대표님 받아요. 20이 30도 받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수습해야 되죠. 근데 저는 그게 옛날에 너무 싫었어요. 그 오토바이 세결제할 때. 그 방식이. 정신 나간 것 같잖아요. 우리가 30밖에 없는, 10밖에 없는 거죠. 30을 한다 그래.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고맙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걸 가서 10밖에 없는 회사에서 30이 있다고 하고 결국은 여기서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언제까지 해주기로 했잖아. 근데 그거 조금만 더 걸리는데 죄송해요 하면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놓고 회사 대표는 나가서 얼마나 미안하다 뭐 거짓말 했다는 소리를 듣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는 그냥 열심히 해줘. 난 내가 이 역할을 할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도대체 왜 저러고 다니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그게 되게 고마운 거다. 저렇게 해서 해주는 게 고마운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대표들의 문제는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만일에 밖에 얘기해놓고 안에 들어와서 직원들을 쪼으면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스타일은 되게 쪼는 스타일은 아닌가 보네요. 그쵸. 막 쪼는 스타일은 아닌데 좀 바뀌었어요. 요즘 좀 쪼는 스타일로. 근데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이걸 들으시면 그냥 우리 본부장님은 우리 대표님이랑 연이 있어서 일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아까 살짝 말씀하셨지만 비금융 전공자 또 네. 비마케터 출신으로서 이런 본부장 역할까지 하실 수 있는 우리 본부장님의 강점도 궁금해요. 지금 우리 대표님 얘기 너무 좋은 거 많이 해주셨는데. 네. 아, 제가 너무 또 그랬나요? 아, 대표님 또 들으실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너무 하면 또 약간 그럼요. 인위적이죠. 여기까지 할게요. 근데 실제 저희 본부장님 궁금해요. 왜냐하면 네. 스타트업에 들어오는 많은 우리 맞아요. 분들이 내 전공이 아닌데 맞아요. 내가 일 안 했었는데 이런 거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네. 망설임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산 증인으로서 대표가 처음에 저한테 이 회사로 오라고 하면서 맡겼던 업은 사실 B2B 영업이었어요. 네. 근데 그걸 얘기하면서 저희가 오토바이 세계일주 할 때 대략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의 후원금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벌써 17년 전, 16년 전 얘기라서 2006년도에 네, 2006년에 했으니까 네. 2004, 5년에 이거를 준비를 했던 그런 때인데 뭔가 그때 그렇게 딱 얘기했어요. 대표가 우리는 없던 것도 팔았잖아. 근데 있는 거 못 팔겠어 형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전이 네, 이거를 비전이 팔아줘. 진짜 잘하신다. 그래서 제가 또 비전 진짜 잘하죠. 오. 그래서 제가 그때 오토바이 세계일주하면 느낀 게 그거였어요. 아, 내가 리더를 하려고 했었으면 제가 처음에 이거를 기획한 사람이에요. 아, 그래서 근데 먼저 기획한 애가 리더 하잖아요. 네. 아, 내가 기획은 했지만 네가 리더를 했었어야 되니까. 왜냐면 나보다 더 뛰어난 리더인 거야. 근데 기획력은 제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를 맡겼어야 되는데 내가 기획자이면서 리더까지 다 하려고 하다가 이제 졌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내가 싸워서 진 사람 너밖에 없다. 근데 이제 충분히 이제 나는 따를 만한 이제 인재, 그러니까 리더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해서 합류를 하게 된 건데 말씀 처음에 왔었던 거는 이제 그런 이유로 없던 것도 팔았지 않았냐. 그 다음에 그 진정성 어쨌든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뒤로 이렇게 뭔가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고 오해를 좀 하셨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같이 심지어 경력 꽤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3개월 수습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와, 그런 마음가짐이 쉽지 않으셨을 것 그게 같아요.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 본부장님이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요. 네, 뭐 근데 그 생각은 들었어요. 뭐냐면 뭐 확실한 게 핀테크의 어떤 마케팅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제 능력도 능력이지만 이 김용빈이 아니었으면은 영빈님이 아니었으면 저를 여기가 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커리어를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그 대기업 회장님이 야, 너 나랑 외국에다가 우리 외식업, 그러니까 외식 매장들 내는 사업 하자는 제안도 사실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제가 이전에 계속 했던 일이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의 커리어를 가지고 어떤 누구도 이 사람을 핀테크에 사업부장을 맡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이 오토바이도 안 탔고 독도도 모르던 이 애가 계속해서 그걸 할 거야 하면서 몇 년 사이에 그거를 원래 처음에 김용빈님은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그 여행을. 이거는 열심히 하시라고 박쳤거든요. 그러더니 안 되는 거다. 안 약간 되는 이런 그렇게 느낌으로. 본인은 본인은 기억을 못 하는데 그 뒤로 한 6개월에서 정도 1년쯤 뒤에 자기도 하고 싶다 그랬거든요. 그때는 안 한다 그랬잖아 했더니 그걸 기억 못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그런 것들 아주 잘 기억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기회를 줬기 때문에 사실 친구였기 때문에 기회를 얻었다는 사실 맞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친구인데 계속 기회를 준다는 거는 그렇죠. 또 그렇게 쉽지 않죠. 네, 쉽진 않고 눈도 있고 명분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으면서 우리 본부장님이 또 강점이라고 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떤 성공 경험들이 지금 이런 또 다른 어떤 섹터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대표님이 그 이제 처음에 안 하고 싶으셨다고 독도라이더 원래 안 하고 스토리텔링을 요즘 자주 쓰시더라고요. 자주까지는 아닌데 인터뷰 하시면은 그때 경험들을 종종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참 대표님한테도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그렇죠. 뭐. 아니 그걸 쓸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딱 5명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경험. 근데 그 나머지 3명은 또 별로 그렇게 이런 일을 안 해서 그런지 둘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뭐 끝까지 여행은 또 다 안 한 애가. 근데 그 실패가 저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오히려 완주했었어야 된다는 아쉬움은 없으셨고. 뭐 오토바이로 여행을 완주하는 거는 뭐 그렇게 아쉽진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나의 한계를 다 드러냈다. 그 뒤로 절대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게 됐어요.
아, 이거 포기하는 게 진짜 이게 최악이다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오, 멋있다. 끝나는 게 네. 아니고 내가 포기하면은 맞아요. 그건 안 하겠다 그쵸. 이런 말씀이시죠? 그쵸. 그래서 맞아요. 포기한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뒤가 더 빡세요.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제가 걔네들 이래 해서 나 나왔어 그랬는데 걔네들끼리 잘 하잖아. 그럼 막 너무 힘들죠. 우리 엄마 아빠도 나 공항에서 별로 안 반가워하더라고. 왜 왔냐 이거지. 너 그렇게 그 당시에 되게 9시 뉴스도 나오고 막 뉴스에 나왔죠. 네. 신문도 막 여러 번 나오고 하면서 되게 나름 그 부모님한테도 우리 아들이 또 이런 거를 그래요. 이제 하는 것에 대한 또 자랑스러움이 있었을 텐데 그거를 이제 중단하고 돌아오는 그래서 저는 그때 되게 그때 철학적인 성장을 되게 많이 했던 그때 왜 살아야 되나라는 고민을 되게 오랫동안 재밌다. 하다가 와. 또 그런 경험, 그런 또 레슨론이 있으셨네요. 그게 포기한 되게 거. 컸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뭐가 약하고 뭐 잘하는지.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이제 서로 그런 걸 다 아시는 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나중에 다시 네. 만나서 일을 하실 때 좀 덜 싸우신다고 하는 게 서로를 또 너무 잘 아니까? 알면 싸울 때도 요령이 생기잖아요. 서로 네. 안 건드려야 될 것 아니면 표현을 할 때 어떤 뭐 던지는 방법들 이제 이런 거 던지는 네, 그런 거. 던질 때 깨질 것보다는 좀 그렇죠. 깨지지 않는 걸 던지는 하지만 거지. 소리는 좀 피해날 그렇지. 것들. 사람에게 던지지 않고 그렇죠. 뒤에 이런 벽. 것들. 네. 비싼 거 안 던지고 이런 거. 그럼요. 네. 우리도 자. 오래 가려면 좀 싸워야 되는 맞아, 우리 좀 싸워야 돼. 우리는 좀 너무 안 싸우고 있고. 자, 그래서 지금 철학 얘기하셨는데 네. 지금 아무래도 이제 리더이시다 보니까 네. 많은 사람들도 채용하시는 역할도 하실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또 한창 파운트가 성장하고 있으시는 정말 이렇게 또 단계라서 제가 또 하고 싶은 맨날 저희 방송에서 하는 게 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다 맨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거를 들으시는 우리 많은 청취자분들도 이제 새로운 어떤 네. 채용을 할 때 실제 스타트업의 리더분들은 어떤 걸 많이 보시는지 이제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 네. 성공 사례가 되게 적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뽑은 사람은 나간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뽑았다가 이렇게 안착하는 사람들보다.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일이 힘들다 아니면 일단은 시니어와 주니어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시니어들은 근데 일단 제가 봤었을 때 의욕적인 사람들이 좀 제일 기피 대상이기도 해요. 이게 되게 근데 어려운 게 의욕적이지 않은 사람이어야 되냐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근데 아니지만 그러니까 다 문제를 모든 시니어인데 뭐든 다 잘해라는 사람인 그쵸. 거. 그러니까 그것보다 저희가 이제 수학 문제 같은 거 풀 때를 보면 문제를 잘 읽고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를 쓱 보고 풀기 시작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안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이 맥락을 파악을 하면 정말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력이 충분치가 않아서 누가 뭐 하는 걸 계속해서 일일이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맥락만 파악했으면 오케이 알았어. 이제 진행해. 책임은 내가 질게. 뭐 해봐. 뭐 책임을 진다는 건 뭐 욕먹는 거죠 뭐. 근데 맞아. 맥락을 파악을 못한 사람이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해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맥락을 파악한다. 문제를 인식한다. 이게 되게 근데 대부분 다른 업에서 오시는 분들은 보편성만 갖고 접근을 하세요. 원래 이러 하잖아. 맞죠. 근데 그 안에서 핀테크 혹은 파운트의 2021년 6월에서는 이런 맥락인 거를 특수성도 아셔야지 사실은 더 핵심적인 일들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뭔가 조금 더 의욕적으로 뭔가 충분히 문제를 이해하기 전에 마치 남의 얘기를 다 안 듣고 나의 얘기만 하려고 하면 우리가 대화가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능력이 많은 것보다 그 능력을 사용하게 하는 거에서는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느냐. 그게 되게 좀 큰 과제라고 보고요. 그래서 채용하실 때 그런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걸 체크하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실패하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이 사람 맞는 것 같아 했는데 들어왔는데 또 아닌 경우도 있고. 진짜 우리 리더분들도 힘든 게 많으세요, 그렇죠? 우리 그쵸. 실제 업무 하시는 엄청나게. 분들도 네. 많으시지만. 저희 최고의 지금 제가 본 가장 성공 사례는 그때 우리 PR 담당자. 네. 어떤 사례인지 저희에도 좀 공유 부탁드립니다. 저희 되게 그 PR이 주니어급인가 시니어급? 시니어급. 네, 시니어급이고 저보다 누나인데, 네, 아주 꼭 언급을 안 하셔도 되는 저 말을 꼭 하시는 이유가 분명 들으실 텐데 담당자님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나이에보다 누나임에도 불구하고 경력도 되게 길면도 불구하고 항상
뭘 해야 되는지 제가 원하는지를 잘 파악을 해주신다라는. 그러니까 내가 PR도 더 많이 했고 뭐 스타트업 뭐 핀테크에 더 오래 있었어 이런 관점으로 막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사업부장이 이런 거를 하고 싶으면 그럼 내가 이렇게 도와줄까 저렇게 도와줄까라는 접근을 하신다라는 게 사실 포인트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회사에서 조목조목 따졌을 때 제일 잘하는 영역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게 사실 PR이죠. 네. 실제로도 핀테크 스타트업에서의 경력이 계속 있으셨더라고요. 그 담당자님께서 그래서 그러니까 직무 자체는 PR 쪽이신데 또 커리어 전체적인 산업은 약간 핀테크 쪽에 계속 경험 있으셨던 케이스이셔서 그분이 되게 좋은 케이스고 그다음에 오히려 조금 더 이제 지금 제가 좀 더 노력하는 부분들은 내부 역량들을 좀 더 키워나가는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크고요. 근데 저는 이제 더 좋은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이게 리더십, 그러니까 제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약간은 기존에 했던 것들은 좀 잘못됐다라는 식의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파운트의 방식이 이렇게 하는 것들이 되게 아쉽다.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제안을 할 수는 있지 않나요? 제안을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제가 예전에 그 비빔밥을 홍보하는 프로젝트를 할 때 사람들이 질문을 그러니까 새로 온 팀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하는 프로젝트를 하는 팀원들이 질문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그냥 한 달 정도 그냥 질문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질문을 하지 말고. 왜냐면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냥 좀 해봐. 그랬더니 해보고 나서 한 달쯤 뒤에 하는 얘기가 많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의문이 대부분 해결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 우리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맞아요. 근데 이게 문제로 남아있는 이유가 있어요. 어떠한 뭐 제도적인 문제든 혹은 리소스의 문제든 뭔가 아니면은 이 문제가 있어야 그나마 더 큰 문제가 안 생기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자꾸 지적하듯 접근해 오면 사실 이제 방어적이 되죠, 저도. 그럼요. 사람이 방어적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노력하는 거는 그런 어떤 지적들에 좀 더 의연하게 대처를 해야겠는데 쉽지 않아요, 되게. 네. 요즘 힘드셨나 보다. 네, 아니 이제 얘기 중에서 이제 해주셨던 것 중 하나가 이제 시니어분들이 이제 합류하시게 되잖아요. 네. 그 외부 인력이 되겠죠.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중간관리자라던가 이제 이렇게 오시다 보니까 기존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중간관리자 밑에 계시는 경우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분들과 핏을 맞추는 것도 되게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맞아요. 기억이 좀 남아요. 네. 힘드실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그 안에서 또 성장통이 굉장히 클 것 같고. 그리고 가장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막 JD 주세요, 뭐 R&R 주세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아까 뭐 한다 그랬죠? 저 CS도 하고 뭐 다 하잖아요. 대표랑도 소통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안은 지금 한 사람이 뭘 하나씩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뭔가 어떤 영역을 이렇게 물어보거나 이렇게 JD가 뭐냐 이렇게 되면 사실 조금 되게 어렵죠. 근데 지금은 저는 이제 파운트가 이제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는 단계를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체계라는 그렇죠. 것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 시기다. 지금은 좀 제너럴리스트의 그 시대예요. 지금은 저도 그렇고 파운트의 인력들 대부분. 그러니까 제가 데리고 온 그 2명은 어떤 애들이냐면요. 모르지만 배워서 문제를 푸는 애들이에요. 이거는 문제를 푼다라는 측면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요. 그렇죠. 속도라는 측면과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되게 나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다양한 문제, 어떤 문제에 집중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 저도 비슷하지만 그래 한번 풀어볼게. 어떤 식으로 풀어볼게. 되게 만들어볼게가 더 중요했다면 이제는 요 방향이 되는 것 같으니까 요 방향의 서비스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어봐. 가장 매력적으로 만들어봐. 뭐 이렇게 가장 쉽게 만들어봤는데 저는 한 80점짜리 만드는 거에 되게 잘하는 사람이고 요거를 이제 90점, 100점짜리로 만드는 거는 또 다른 좀 리더십 혹은 구성원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잘 같이 성장을 해내는 게 과제인데, 네. 아직 거기는 제가 진입 단계라, 네. 스페셜리스트를 그렇게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특정 분야, 특정 뭐 직무에 조금 더 전문성이 갖고 계신 분들이 온보딩 하시거나 이제 하셔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분들과 핏을 맞추는 거. 네. 어렵죠. 그러면 지금은
주니어보다 시니어를 좀 더 채용하는 데 집중을 하시는 건가요? 왜냐면 네, 주니어를 기를 만큼의 어떤 시스템도 없고 또 시니어를 또 모셔 올려니까 또 나를 또 뛰어넘을 것 같아서 이것도 되게 또 중요하잖아요. 이게 내가 회사가 잘 되는 건 중요한데 나는 나도 잘 그러면 되는 건 나도 잘 중요하니까. 돼야지. 회사 입지가 중요한 그러니까요. 그럼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이게 윈윈할 수 있을까? 밸런스를 잘 맞출까? 중요하죠. 좋습니다. 회사만 잘 되면 또 이제 또 사냥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속사고팽이 개국 공신들 다 죽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요즘에 저희 과제는 회사와 어떻게 같이 성장할까. 상생.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되게 정말 질린 것 같아요. 회사의 성장 속도를 사람이 따라가기 너무 힘들어요. 와.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역량이 있었느냐가 중요하지 이 나이에 뭘 어떻게 얼마나 발전하겠어요. 아니 그거는 정말 어쩌면 네. 좋은 성장을 보이고 있는 회사 있으셔서 하실 수 있는 또 고민이지 않으실까 생각이 그럴 수도 듭니다. 있어요. 네. 근데 정말 저도 왜 내 마음대로 이 성장이 안 되지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훨씬 더 많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래서 결국 좋은 사람들이랑 지인이랑 같이 하는 건 괜찮은데 언제 내가 여기서 우리가 저희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승엽의 은퇴식이 아름다웠던 거는 홈런을 2개인가 3개인가 쳤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박수 때 떠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쯤 떠나는 게 서로.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이런 마음 생길 수 있잖아요. 제가 나가는 상황이 되면 이 파운트 한번 뒤통수 한번 치고 나가. 뭐 이런 마음 들 수도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안 좋게 나가면 그렇죠. 이거적으로 안 될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네, 그래서 내가 메타인지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에서 이 역할이 내가 필요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래서 저도 대표한테 객관화를 자꾸 하시려고. 최근에 어떤 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영입하고 싶으신 분 얘기를 하길래 제가 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한 게 사업부장을 바꾸고 싶으면 바꿔라. 그래서 아니야라고 농담이고 아니라고 했는데 저도 제가 영빈님 친구기 때문에 주요 요직에 이제 있어야 한다. 혹은 나름대로의 성장을 이끌었기 때문에 계속 이 자리에 둬야 한다는 방식으로 이 자리를 지키고 싶지는 않아요. 별거 아닌 자리긴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어느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그걸로 실행할 수 있는 업무 리스트들이 있을 때 이걸 반영하면은 분명히 나아질 거라고 생각할 때 제가 이제 리드를 하고 싶은 거지. 그게 아니면 좀 점점 내려놓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좀 엄청 공감 가는 게 저도 친구들이랑 같이 일하고 있는데 시작할 때는 같이 시작해요. 근데 직급에 따라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이 편차가 벌어지는데 그럴 때 약간 박탈감도 생기고 근데 원래는 본인들이 회사를 위해서 같이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회사도 위하지만 사람이 그렇죠. 자기를 위하잖아요. 그럼요. 회사는 회사고 나는 제일 나니까 중요하죠. 그럴 때 그 박탈감이 이해가고 그래도 회사가 성장하면서 외부 사람들이 보고 만나는 그러네요. 사람 달라지고 하면은 갑자기 급이 팍 올라가요. 그쵸. 그럼 나는 안 올라갔는데 외부 맞아요. 사람은 이렇게 높아지네. 파트너가 완전 이제 파트너가 거기에서는 나랑 위기감 범접할 수 같은 거.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면은 막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럴 때는 같이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희 회사에도 지금 저를 제외한 임원들은 다 정말 굴지의 기업에 다 임원 출신들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말씀이십니다. 부담스럽죠. 그래서 부담스러운데 그래서 어쨌든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친구들 이 관계들을 봤었을 때 이게 언제 저는 꼭 나가야겠다 남겠다 이런 걸 결정한다기보다는 같이 할 수 있을 때까지 이게 영원히 같이 원래 그럼 더 안 좋거든요. 기대하는 바도 커지고 그래서 영원히 언제 그만두게 영원히 할수 될지는 없지만. 모르지만 그래도 서로 되게 좋게 맞아요. 헤어질 수 있으면 왜냐면 사실 영빈님도 그렇고 여기 같이 일했던 친구들 그러니까 옛날로 봐셨을 때 그 친구들 그 당시에 되게 소중한 친구들이었단 말이에요. 막 사귀냐 소리를 들을 정도로 남자인데 막 주말에 여자친구한테 거짓말하고 만났다 걸려가지고 아니 나한테 거짓말하고 나가서 만난 오빠가 이 오빠야? 사람이 이 오빠야? 여자도 아니고 네. 차라리 소개팅을 했으면 억울하지라도 뭔가 애매한데. 이게 더 이상해.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과 만날 수 없게 되거나 그 사람들이랑 어쨌든 불편하게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관계들이 맞아요. 되는 게 더 별로였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정말 아주 굉장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파운트. 그래도 이런 질문 해야 되겠죠? 앞으로의 계획.
뭐 앞으로의 또 우리 본부장님의 어떤 방향, 네. 우리 소비자이시자 또 네. 스타트업의 관계자분들. 저희가 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딱 레벨이 이제 뭐 숫자를 말씀드리긴 되게 어려운데 최근에 상징적인 숫자를 하나 이제 에 도달했어요. 마치 우리가 20살 성인이 되는 느낌으로 마치 성인식 정도 한 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성인식 했다고 해서 이제 성인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인은 좀 더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엄마 집에 살면서 엄마 용돈 받으면서 엄마가 참견하면 나 다 컸는데 왜 그래? 뭐 이러면 결국 야 너 나가. 네가 벌어서 살아야지. 이런 것처럼. 그래서 지금의 파운트는 나름의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아이덴티티는 어느 정도 구축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부터는 자립할 수 있느냐, 투자 없이 자립할 수 있느냐, 그 단계로 지금 생각하는 숫자가 있거든요. 그 숫자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지금 기업 분석이 한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부터의 되게 과제인 것 같아요. 이 과제에서 제가 보는 부분들은 이제 고객들이 이걸 좀 더 장기적으로 적립식으로 이제 대부분 투자하면은 좀 거치식 프레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적금하시던 분들이 무위험 자산이 아니라 위험 자산에다가 적금하는 방식 그대로 돈을 얻게 하는 게 사실 제가 생각하는 답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고객도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시스템이나 마케팅 그러니까 우리가 프레임을 이렇게 짜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신규 고객들을 모으는 데 되게 집중되어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추가 납입 고객을 모으는데 더 집중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는 대부분 원래 근데 어떤 것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이 되면 그때 양적 확정을 하는데 네. 저는 그 앞 단계에서 우리가 이게 고객들이 사용할 만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느냐 혹은 이것들이 어느 정도 사용되어지는 어떤 그 MVP 모델 같은 형태의 테스트가 끝났다고 보고 있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거를 사용하는 것이 이제 한 번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사용하는 단계에 좀 더 업그레이드를 만들어가는 것까지를 이제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네. 오, 진짜 네, 과제로 장기간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죠. 뭐 네. 그렇게 보시네요. 보셔야 되고. 뭐 리텐션에 관련된 얘기일 수도 있고, 약간 네. 말씀하신 맞아요. BEP 아마 이제 달성하시는 게 전사적으로는 지금 제일 포인트가 되실 단계가 됐죠.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 뭐 네. 규모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오늘 하고 싶은 얘기 좀 많이 네. 하셨나요? 네, 제가 어떻게. 저번에 이제 네. 사전 인터뷰를 하러 오셨을 때 네. 사실 제가 요즘에 되게 힘든 상태예요. 힘든 상태. 업무가 왜냐하면 많이 보셨다시피 상당히 많은 광고들도 집행을 하고 그러니까요. 이제 돈을 많이 쓴 거죠. 그럼 돈을 많이 썼으니 그러면 이제 결과가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생각만큼 돈 쓴 만큼 다 되면 뭐 모두가 맞아요. 해피할 텐데 맞아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더 근데 이제 그 뿌려진 씨앗을 우리가 어떻게 더 잘 가꿔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들도 뭐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 상당히 힘든 시간들을 좀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또 우리 타쿠님이 이제 사전 인터뷰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옛날에 또 요즘 이렇게 저한테 너 잘한 거 뭐야 이렇게 물어봐준 사람이 없어요. 너 뭐 했어? 너 이 숫자가 지금 나온 잘하고 있는 결과야? 거야? 뭐 이런 식의 이렇게까지 말하진 않죠. 당연히 부드럽게 말하고 아주 젠틀하게 말을 하지만 네네네. 뭐 웃으면서도 충분히 사람들을 뼈를 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그랬는데 이렇게 이것저것 저도 처음에는 그냥 뭐 부르니까 갔죠. 네.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또 들어주시고 또 워낙 또 맞장구를 쳐주시니까 제가 또 기분이 좋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야 그래 내가 또 그렇게 됐었지 하면서 자신감을 얻게 되는 그런 또 시간이 됐고요. 오늘 또 이렇게 더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시니까 제가 또 내일 출근 좀 빨리 해가지고 일도 좀 많이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숫자를 만들어야겠다. 네, 숫자를 만들어야죠. 네. 의욕 뽐뿌 방송. 네. 저희가 오히려 지금 뽐뿌를 받고 맞아요. 좋은 네. 얘기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마 우리 네. 청취자분들도 나도 왜냐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니구나 이런 좀 약간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도 나중에 네. 다 우리 본부장님처럼 이렇게 자랑꾼이 그러니까. 되나보다 하는 네. 우리 예비 창업자, 창업을 꿈꾸는 학생분들, 또 열심히 지금 스타트업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네. 분들에게 마지막 한마디로 좀 오늘 마무리 한번 네. 해볼게요. 이게 되게 좀 어렵네요. 네. 네. 그냥 뭐 대학생분들한테 얘기해준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방송 대학생분들 많이 듣고 계셔가지고. 네. 무슨 얘기를. 저희가 뭐 다른 얘기 아니 네, 뭐 네, 네. 보통 후배분들도 종종 오신대요. 그러니까요. 그런 경력들 왜냐면 어. 독도라이더라든가 또 이제
미국에서 창업하셨다는 그런 경력들도 있어서 그 후배분들이 와서 뭐 상담도 좀 종종 받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으시죠. 그 후배들이 뭐 대학교 후배가 아니라 예전에 같이 독도라이더나 그 비빔밥 프로젝트를 했던 후배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예전에 뭐 요거는 좀 뭐 방송용 비방용인 네. 것 같긴 한데 이제 제가 뭐 되게 그 후원을 받아가지고 여행을 다니기 시작한 좀 1세대 같은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어떻게 하면 후원받아서 여행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마치 스타트업 창업자들한테 막 사업 계획서 갖고 오듯이 이제 많이들 찾아오셨죠. 근데 이제 제가 워낙 이게 도움을 많이 얻고 다녔거든요. 이제 외국 다니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에게 보답을 하기는 어렵고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나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다 도움 요청을 한 건 다 도와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연락이 올 때마다 다 만나게 돼요. 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드렸죠. 네, 근데 우리 여행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단 한번 가야 되는데 저희 후원받아서가 후원받아서 한번 가야 되는데 맞아요. 뭐 그런 분들에게 오시면 뭐 어떤 뭐 현실적인 얘기도 현실적인 해주시겠지만 대부분 이제 여행 갔다 돌아오신 분들한테 뭔가 뭐 바람 들지 말고 이렇게 다시 원래 그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뽐뿌가 차 있어도 맞아요. 사실 또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주목받는 어떤 활동을 했다고 해도 그렇게 너무 이렇게 또 이렇게 바람 들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좋은 얘기 하게 저한테 되는 그렇게 거고요. 말씀하셨어요. 네. 바뀌는 거 없다고. 바뀌는 거 없다. 갔다 와도 바뀌는 거 없다고. 맞는 거 근데 요즘은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그 그래요? 매체들이 제가 그 하나 되게 재미있는 사례가 여행 갔다가 돌아온 어떤 분이 또 다시 가기 전에 만났던 분이 또 돌아와서 연락을 하길래 만나자고 이제 했어요. 뭐 굳이 회사 앞에까지 오겠다는데 내가 또 안 만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만났는데 누군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많이 만나고 뭐 예전에 만나고 하니까 기억을 잘못해서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여행을 다니면서 유튜브를 하셨더라고요. 유튜브를 하셨는데 한 35만 명의 구독자가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제가 뭔가 세상이 되게 달라졌구나.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월 500에서 많게는 1000만 원씩 수입에 들어왔고 자기는 이제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 내가 원래 너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그런 너는 나한테 뭘 얻을 게 없어. 네가 생각한 대로 해 그랬어요. 네. 뭐 우리 그쵸. 확실히 세가 바뀌고 있긴 하네요. 진짜. 이제 시대가 바뀌는 거죠. 예전에 저희는 막 신문에 나고 뭐 연재되고 맞아요. 이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 다양해져서 맞아요. 네, 뭐 진짜 되게 그렇습니다. 아깝다. 네. 시대가 조금 더 맞았으면 전. 그러니까. 뭐 지금도. 그래서 지금 그 말에 뭐 우리 지금 듣고 계시는 우리 많은 청취자분들 지금 하고 있는 그 길대로 가면 된다. 약간 네. 이렇게도 해석이 되기도 맞아요. 해요. 근데 되게 쉬운 일은 없더라고요. 뭐 이렇게 저는 되게 싫어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대박 나세요예요. 그러니까 대박 맞아요, 나세요는 인풋 대비 아웃풋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게 대박이잖아요. 근데 제가 살면서 느낀 게 맞아요.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주 럭키한 상태다. 그러네요, 맞아요. 네, 근데 뭐 맨날 대박 나세요, 꽃길만 걸으세요. 진짜 그런 게 있으면 진짜 나도 하고 싶은데 이게 없더라. 네, 운 좋은 소수를 제외하면. 그게 또 나중에 네. 나중에 덕이 자연분이- 돼서 그쵸. 오기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노력한 만큼 네. 잘 되는. 쉬운 일이 없으니 네. 네, 어렵다고 포기를 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항상 되게 두려웠던 게 그거였어요. 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면은 될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선택한 이 문제가 결론적으로 절대 풀릴 수 없었던 문제였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나는 전제가 그러면은 잘못됐으면. 네, 그럼 나는 평생 이거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근데 누군가 풀었어. 그럼 내가 뭐 풀었구나라는 아쉬움이 있겠지만 그거 원래 안 되는 거였는데 이러면은 완전 난 인생 내내 뻘짓만 하다 끝나는 건데 약간 이게 너무 괴롭지 않아요? 너무 괴롭죠. 그러니까 실패보다 될 일이 그러니까 잘못된 걸 선택한 것이 되게 더 큰 어떤 상실감, 좌절감을 줄 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문제를 잘 찾아서 될 때까지 풀어 보시라가 되게 드리고 싶은 이 얘기. 메시지를 편집하겠습니다. 네. 먼 길 왔습니다. 네, 그러게요. 말이 많아서. 아닙니다. 네. 너무 재밌었고. 네. 현실적인 조언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아무튼 그리고 제가 이번에 느꼈습니다. 우리 멤버들이 너네들은 나한테만 맨날 놀리지 게스트 가면은 왜들 이렇게 다들 착해지는 거야.
좀 이렇게 더 이렇게 좀 아이스 브레이킹이 안 돼서 아이스 브레이킹. 날카로움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아니 그래도 되게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저희도 저도, 진짜 많이 배웠고 저 리스너분들도 아마 되게 공감하시는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여러 스테이지에 계신 분들이 그 이야기 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뭐 공감하시는 게 많을 것 같아서 네. 댓글 남겨주시면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 전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네. 좋게 잘 들으셨다는 걸 또 저희 네. 즐겁게 받으실 수 있도록 댓글 또 남겨주시길 부탁드리도록 또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파운트는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알게 되실 거고요. 저희 바람은 그 파운트에 내가 남아있기를. 이게, 네, 되게, 네, 우리 과시네. 남아있기를. 네. 결국 내가 남아야 되는 네, 게 내가 중요해요. 남아서. 네. 그럼요. 그래서 같이 성장하기. 남아있기를 저희도 기원하면서. 기원하면서 네. 또 다음 출연이 또 있기를 기대하면서.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